여러분은 언제 행복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제 행복하냐고 물어봤습니다. 대학생들에게 물어봤더니 학점을 잘 받았을 때 행복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주부에게 물어봤더니 그 주부는 언젠가 물이 잘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일주일 동안 빨래를 할 수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더운 물이 나오게 돼서 드디어 빨래를 잘 할 수 있게 된 순간 굉장히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은 실컷 잤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보니까 새벽 4시밖에 안 돼서 야, 아직도 더 잘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어떤 분에게는 제가 물어봤더니 여러 행복한 순간이 있지만 그래도 지금은 가족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하고 이럴 때가 가장 행복했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달라서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는 과연 존재할까라는 의문이 듭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행복의 기준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수학적으로 정량화하고 데이터화해서 행복이란 이런 거다라고 증명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행복의 가치는 있다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아리스토텔레스도 배가 고프거나 굉장히 극도의 긴장 상태에 있거나 그럴 때 행복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나이가 평생 행복했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서 주변의 지인들이나 자식들이 죽거나 이런 사람을 보고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어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잠을 실컷 자거나 혹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거나 같이 식구들과 식사하는 것 이런 것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는 합니다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것 플러스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것은 동물에게도 있을 수 있는 행복인데 인간만이 느낄 수 있는 인간다움의 행복의 가치가 분명히 존재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관점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인간은 누구나 다 행복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크게 3가지 유형의 삶이 있습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향락적인 삶이 있고 또 명예를 추구하는 정치적 삶이 있으며 또 자신의 고유한 탁월성에 따르는 윤리적인 삶이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쾌락이나 명예 등은 우연적인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없어지면 불행에 빠질 수 있지만 우리가 각자 자신이 갖고 있는 고유한 탁월성 혹은 자신의 주변 친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한 탁월한 인간다움에 입각해서 서로 관계를 맺는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지속적인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인간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행복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행복의 가치를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니코마코스 윤리학 10권 중에서 특별히 8권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문제와 관련해서 행복에 대한 가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어떤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하고 유효한 인간관계가 될 수 있을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관계를 이제 친애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친애에는 3종류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유익을 이유로 친애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러한 예를 장사하는 사람의 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는 나이 어린 사람들보다는 나이 많은 사람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친애의 조건이라고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어렸을 때 친구가 진정한 친구라는 말을 종종 합니다. 그럴 때는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만날 수 있었기 때문에 더 친해관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유익에 따른 친해관계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좀 들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을 때 많이 이루어지는 관계가 이런 유익을 이유로 친애하는 관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런 관계는 우리가 실생활에서 많이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직장에서의 직장 상사와 뭐 직장 동료와의 관계, 이런 관계에서 많이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혹은 백화점에 갔을 때 서로 만나는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내가 물건을 사면 나에게는 이익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손해가 될 수도 있고, 또 서로 물건을 깎고 하다 보면 서로 한 사람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손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이해관계가 끊어지면 서로 돈이 생기거나 자기의 유익이 끊어지면 끊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이런 관계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지금은 힘들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더 물질적인 이익이 생기거나 그러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이야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그런 이해관계가 끊어질 때 반드시 불행이 찾아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관계는 영속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즐거움을 이유로 서로 친한 관계가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취미나 동호회 등에서 이루어지는 친해 관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동호회나 취미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그런 관계가 많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삶 속에서 우리가 때로 행복하다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관계도 나에게 행복, 쾌락을 주는 한에서만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돌 가수나 연예인 등을 우리가 좋아하고 그 사람들의 연출된 장면들을 보고 즐거워하지만, 그런 나에게 주는 쾌락의 관계가 없어지면 그 관계도 금방 깨어지고 만다고 하는 것이죠. 쾌락을 매개로 해서 만났을 경우에는 반드시 영속적이지 않고 우연적이고 가변적인 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뭐 대학생 때 같이 밥을 먹는 친구나 같이 술을 마시는 친구나 혹은 뭐 당구를 같이 쳤던 친구나 이런 관계는 그런 어떤 쾌락을 매개로 했기 때문에 그런 쾌락이 매개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는 거죠. 세 번째로 탁월성에 따른 친해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얘기했던 유익함이나 쾌락처럼 우연성에 따른 친해라기보다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격성에 따른 친해 관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탁월성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뭐 탁월한 능력이라고 할 때의 그런 능력이나 재능을 뜻하는 말이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그 사람 각자 가지고 있는 탁월한 인격, 인간다움, 그 사람의 훌륭함,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람만의 독특한 도덕적 성품과도 같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탁월성에 따른 친해 관계는 변하지 않은 영속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친해 관계는 서로 선하고 서로 잘 알고 있고 또 상대방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 하에서 유지되는 그런 관계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고자 하는 그 탁월성에 따른 그 친해 관계는 바로 이런 관계이고, 이러한 관계가 유지될 때에만 인간다운 행복, 인간의 행복, 동물의 행복이나 식물이 가질 수 있는 행복과는 다른 독특한 행복의 가치가 생겨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연적인 관계, 우연적인 것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가치가 있고, 영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행복의 가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했던 행복의 가치는 인간다움의 행복이라고 하는 점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다움에 근거한 행복의 가치가 가장 중요한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쾌락에 따른 관계나 유익에 따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관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을 때만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경우는 이 두 가지 관계가 있는 것을 부정하지 않지만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행복의 가치는 뭐냐면 세 번째 관계, 탁월성에 따른 인간의 관계가 인간의 삶에 있어서 행복을 가져다 주는데 굉장히 더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점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사람을 만나다가 보면 처음부터 탁월성에 따른 그런 친해 관계가 형성되기보다는
뭐 쾌락이나 우리가 지금 동호회를 통해서 만나거나 친구 관계의 어떤 취미 관계를 통해서 만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관계를 통해서 탁월성에 따르는 관계로 발전될 수도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는 너무 그런 유익에 따른 친애나 그 쾌락에 따른 친애를 너무 도외시하는 것 같다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두 가지 요소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탁월성에 따른 친애 관계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행복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행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일본의 그 개화 사상가 후쿠자와 유키치가 서양 언어의 해피니스라는 말을 그 일본어로 번역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말인 셈이죠. 근데 이 해피니스라는 말의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리스어로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 개념에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 에우다이모니아라고 하는 행복의 가치는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적인 것이거나 쾌락이나 유익에 따른 그런 행복이 아니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속적인 행복이고 다른 사람들과의 친해 관계를 통해서 오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원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말에는 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행복이라는 말이 번역되어서 우리말로 정착되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그렇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의 복은 1년 동안에 새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 동안에 좋은 일 많이 일어나기를 바란다는 의미의 복입니다. 우연적으로 행운이 많이 있어서 좋은 일이 많이 발생하길 바란다는 덕담 속에서 나오는 복의 개념은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려고 하는 그런 행복과는 거리가 있습니다. 행복을 심리학적으로 연구한 학자에 따르면 행복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주어진 행복이고 다른 하나는 만들어진 행복입니다. 주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것을 얻거나 획득하거나 새로운 재화를 얻었을 때 누릴 수 있는 행복입니다. 만들어진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것을 얻거나 그래서 얻어진 행복이라기보다 스스로 자신의 태도를 바꿈으로써 얻어질 수 있는 행복의 가치입니다. 여기에는 단지 개인적인 만족이나 물질의 획득을 넘어선 능동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특별히 타인과의 진정한 친해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얻어지는 행복이 바로 이에 해당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옛날 어떤 나라에 왕이 있었습니다. 그 왕은 자신의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올해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 내년에는 이 나라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나라를 정복해서 내가 전 세계를 다 내가 정복하겠노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던 신하가 그렇게 질문했습니다. 폐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다 달성하신 다음에 무엇을 하실 작정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왕이 대답하기를 그런 다음 나는 친구들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면서 친구들과 즐겁게 지낼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를 들은 신하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에 폐하께서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함축적인 의미를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행복의 가치가 얼마나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가치와 많이 동떨어져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왕처럼 내일 언젠가 뭔가 더 많은 재화를 획득하거나 내가 얻고자 하는 걸 더 얻고 내 물리적인 욕구 충족이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해야 행복의 진정한 가치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는 데 비해서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주변 사람과의 인간관계,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탁월성, 좋음, 훌륭함 이런 것들을 서로 교환하면서 서로 잘 되기를 바라는 관계를 형성해 갈 때 그런 여러 가지 행복, 주어지는 행복, 그런 행복도 부차적으로 따라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 아리스토텔레스 행복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자 하는 행복의 가치는 인간의 행복입니다. 동물도 누릴 수 있는
우연적이고 수동적인 행복이 아니라 식물처럼 신진대사를 잘해서 건강하게 있을 수 있을 때 얻어지는 그런 행복이 아니라 그런 것보다도 더 인간다움의 가치, 즉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관계가 있을 때에만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의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만나고 있는 사람과 원만하게 인간관계를 유지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때, 서로 신뢰관계를 유지할 수 있고 서로 인격적인 탁월성에 따라서 서로 인정해 줄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될 수 있을 때, 그 가치가 충족될 수 있을 때 진정으로 인간다운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리스토텔레스가 강조하고자 했던 행복의 가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